예전에 나는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라는 말을 그저 지나가는 소리로 들었었다. 하지만 어느 순간 일상 속 스트레스가 쌓이고 건강적인 문제까지 겹치면서 이 표현이 내 삶에 깊숙이 들어왔다. 바쁜 일상 속에서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던 중 내가 실천하게 된 몇 가지 간단한 방법들을 공유하고자 한다. 첫 번째로 시도한 것은 깊은 호흡이었다. 평소 숨이 가쁘다고 느낀다면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는 방법을 추천한다. 깊은 호흡을 하게 되면 몸이 이완되는 느낌이 들면서 스트레스 지수도 낮아지는 것을 느낄 수 있다. 나는 아침에 일어나서 그리고 자기 전에 침대에 누워 천천히 심호흡을 한다. 가끔씩 사무실에서 고민거리가 쌓일 때면 화장실에 가서 아주 짧게라도 깊은 호흡을 한다. 이렇게 호흡에 집중하면 마치 내 몸이 잠깐의 휴식을 얻는 듯한 느낌이 든다. 다음으로 나는 간단한 스트레칭을 일상에 도입하였다. 오랜 시간 책상에 앉아있다 보면 몸 여기저기가 뻐근해진다. 이러한 때 가벼운 스트레칭은 몸과 마음에 작은 활력을 불어넣는다. 난 1시간 일하거나 공부할 때마다 자리에서 일어나 손목, 목, 어깨, 다리 등을 5분 정도 스트레칭한다. 스트레칭을 하고 나면 몸에 꽉 막혀있던 무언가가 풀리는 기분이다. 게다가 운동 부족으로 인한 불안감을 조금이나마 덜어준다. 세 번째 방법은 음악 감상이다. 일상에서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는 음악은 정말 간단한 치트키와도 같다. 특히 마음이 뒤숭숭할 때 좋아하는 음악이나 차분한 클래식을 들으면 마음이 안정된다. 개인적으로는 고전적인 음악들은 물론 80년대 발라드를 들으면서 과거의 추억을 떠올리며 마음을 가라앉히곤 한다. 중요한 것은 적어도 잠시 동안이라도 업무나 걱정거리를 몰아내고 음악에 심취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다. 또 다른 방법으로 일기 쓰기를 들 수 있다. 매일 밤 잠들기 전에 그날의 소소한 일을 기록해본다. 별로 대단한 일이 아닌 것 같아도 쓰기 시작하면 생각이 정리되고 복잡한 감정이 사라지곤 한다. 삶의 사소한 순간에 감사할 수 있는 작은 기회를 만들어준달지 내가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재확인시켜주는 것 같다. 한 줄이어도 좋고 길게 써도 좋다. 이 과정을 통해 마음속 무거운 짐을 조금씩 내려놓는 것이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내가 추천하는 스트레스 해소법은 자연과 가까워지기 다. 특히 도시의 삶에서 벗어날 수 없는 나 같은 경우 공원이나 근처 식물원에 잠깐 들르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자연의 싱그러움을 마주하는 순간 머리가 맑아지고 다시금 새로운 에너지를 충전하는 느낌이다. 계절에 따라 달라지는 풍경을 감상하거나 작은 동식물을 관찰하면서 일상의 번잡함을 잠시 잊어본다. 사람마다 스트레스 요인이나 해소법은 다를 수 있지만 이러한 간단한 방법들은 분명히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 이상 내가 실제 생활에서 실천하며 이루고 있는 스트레스 해소 방법을 장황하게 이야기해보았다. 이러한 작은 변화들이 모여 우리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습관이 되었으면 한다. 두 번째 이야기, 분주한 도시의 한가운데 윌리엄 제인킨즈라는 남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윌리엄은 사무직에서 열심히 일하며 하루에 10시간 이상을 책상 앞에서 보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경력에서 매우 성공적이었지만 이런 좌식 생활이 그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종종 피로감을 느꼈고 에너지가 부족했으며 정기 검진에서 그의 콜레스테롤 수치가 매번 상승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루 저녁 아파트 발코니에서 일몰을 감상하며 윌리엄은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았습니다. 그는 할머니가 항상 건강한 심장을 돌리는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하던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이러한 추억에 자극받은 윌리엄은 더 나은 심장 건강을 위한 여정을 시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이 결정이 그의 삶을 영원히 바꿀 것이라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윌리엄은 심장을 강화하기 위한 최고의 운동에 대한 철저한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수많은 기사들을 읽고 피트니스 전문가들과 대화하며 심혈관 건강 워크숍에도 참석했습니다. 그의 발견을 통해 그는 심장 건강에 이로운 여러 운동, 즉 유산소 운동, 근력 훈련, 스트레칭 운동을 알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그는 브리스크 워킹을 선택했습니다. 그의 연구에 따르면 브리스크 워킹은 심장을 힘들게 하지 않으면서도 뛰게 만드는 훌륭한 방법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지식을 가지고 윌리엄은 매일 저녁 동네 공원에서 산책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짧은 거리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점점 더 빠른 속도와 신선한 공기를 즐기게 되었습니다. 그의 지구력은 향상되었고 기분도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다음으로 그는 수영을 운동 루틴에 추가했습니다. 지역 커뮤니티 센터에서는 아침 일찍 수영을 실시하였고 윌리엄은 이것이 도전적이면서도 상쾌한 운동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수영은 여러 근육군을 사용하게 하며 관절에 무리를 주지 않는 낮은 강도의 운동이었습니다. 수영을 할수록 그는 활력을 느꼈고 서서히 그의 콜레스테롤 수치가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새로운 유산소 운동을 균형 잡기 위해 윌리엄은 주 2회 근력 훈련을 도입했습니다. 그는 개인 트레이너의 지도
강도 아래에서 무게를 들어 올리며 근력이 강해지면 심장 건강이 개선되고 평상시에도 칼로리를 더 잘 소모하게 된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그의 근육이 더욱 정의롭고 뚜렷해짐에 따라 그의 규율과 정신적인 명확성도 향상되었습니다. 그의 운동 여정을 마무리하기 위해 윌리엄은 요가를 수용했습니다. 그는 스트레칭 운동이 유연성을 높여줄 뿐만 아니라 심장병의 알려진 원인인 스트레스를 줄여준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요가 세션은 그에게 내성적이고 평온한 시간을 제공하여 전반적인 웰빙을 향상시켰습니다. 몇 개월이 지났고 윌리엄의 삶은 완전히 변화하였습니다. 그의 심장은 건강해졌고 몸에 힘과 마음의 평온함이 함께 따라왔습니다. 정기적인 의사 방문에서 그의 혈압이 건강한 수준으로 돌아왔고 그는 몇 킬로그램을 줄이는 데에도 성공했습니다. 윌리엄의 변신은 친구들과 가족들의 눈에도 잘 띄었고 그의 여정에 영감을 받은 여러 동료들이 그와 함께 걷기 세션에 참여하게 되면서 그의 이야기는 많은 이들에게 동기부여가 되었습니다. 윌리엄은 자신의 여정을 되돌아보며 심장 건강의 핵심은 운동뿐 아니라 인내와 자기관리에 기반한 전체적인 생활 방식의 변화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이보다 더 살아있다는 느낌을 받으며 심장의 새로운 힘의 리드미컬한 춤에 몰입하게 되었습니다. 윌리엄은 자신의 이야기를 공유하며 다른 이들이 심장 건강을 소중히 여기고 정기적인 운동을 수용하며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이 모험을 나누기를 희망합니다. 그리하여 좌식 생활을 하던 윌리엄 제인킨즈는 심장 건강에 열렬한 옹호자가 되어 인생을 더 나은 방향으로 바꾸는 것은 결코 늦지 않다는 것을 입증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의 이름은 지훈이고 몇 년 전만 해도 거울 속 내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 바지 허리가 점점 더 낡아지고 잘 맞지 않았고 주말마다 친구들과의 농구 게임도 점점 힘들어지는 것 같았다. 어느 날 갑자기 무릎도 아프기 시작했을 때 이제는 뭔가 변화를 줘야 한다고 결심하게 됐다. 그래서 본격적인 체중 감량을 목표로 삼고 실행에 옮기기로 했다. 첫 단계는 내 식습관을 돌아보는 것이었다. 그동안 나도 모르게 자주 찾던 패스트푸드와 야식들이 생각보다 많았다. 그래서 나는 일단 식단을 정리하기로 마음먹었다. 채소와 고기를 균형 있게 섭취하고 가공식품은 최대한 줄이기로 했다. 매일 아침 자신을 다그치듯 신선한 과일과 오트밀로 하루를 시작했고 점심에는 퀴노아와 닭가슴살 샐러드를 즐겨 먹었다. 다음으로 운동 루틴을 세웠다. 처음에는 참 힘들었다. 퇴근 후 헬스장에 가는 것이 항상 피곤할 뿐만 아니라 어쩌면 무서울 때도 있었다. 하지만 나는 일단 첫 발걸음을 내딛기로 했다. 처음에는 간단한 스트레칭과 요가로 시작했는데 점점 달라지는 내 몸의 변화를 느끼면서 점점 운동의 강도를 높여갔다. 러닝머신 위에 올라 30분씩 걷고 점차 가벼운 조깅으로 전환했다. 하지만 운동과 식습관 개선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다. 살을 뺀 후에도 유지할 수 있는 자신만의 동기부여가 필요했다. 그래서 나는 체중 감량을 함께할 친구를 찾았다. 친구와 함께 운동을 하면서 서로에게 힘이 되고 응원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큰 시너지를 느낄 수 있었다. 때때로 우리는 서로 다른 목표와 성과를 공유하며 지내기도 했다. 결국 꾸준한 노력은 결과로 나타났다. 처음에는 단순히 바지 사이즈가 줄어드는 게 목표였지만 점차 체력과 자신감이 생기고 건강함을 느끼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무언가를 결심하고 실행했을 때 나 자신에게 돌아오는 보람은 정말 크다. 그래서 나는 언젠가 내 글을 읽고 있을 또 다른 누군가가 같은 길을 걷게 될지도 모르겠다는 희망을 가지며 이 이야기를 기록하게 되었다. 모든 것은 마음먹기에 달려있다는 것을 잊지 말자. 우리가 목표를 이루기 위해 얼마나 노력하는지에 따라 세상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말이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한 작은 마을에 영리하고 학문을 좋아하는 청년 민수가 살고 있었다. 민수는 항상 새로운 지식을 얻고자 하는 열정으로 가득 차 있었고 그의 목표는 언젠가 이 마을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이 되는 것이었다. 그러나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뭔가 부족하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다. 매일 책을 읽고 공부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의 집중력과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 어느 날 마을을 지나던 현명한 노인이 민수에게 다가와 이렇게 물었다. 똑똑한 청년, 무엇이 그대의 고민을 이토록 심각하게 만들고 있습니까? 민수는 자신의 문제를 노인에게 털어놓았다. 그러자 노인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두뇌도 신체의 일부처럼 영양이 필요하단다.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알 수는 없지만 뇌 건강을 위해 특별히 좋은 5가지 영양소가 있지. 민수는 노인을 향해 귀를 기울였다. 노인은 이야기를 이어갔다. 첫 번째는 오메가3 지방산이란다. 생선, 특히 연어, 고등어 같은 기름진 생선에 많이 들어있지. 오메가3는 뇌의 구조를 유지하고 염증을 줄여주며 기억력 향상에 도움이 된단다. 민수는 열심히 메모를 하면서 고개를 끄덕였다.
두 번째는 항산화제가 풍부한 비타민 E와 폴리페놀이라는 영양소란다. 노인은 말을 이었다. 이 둘은 뇌 세포를 손상으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을 하며 견과류, 시안류, 다크 초콜릿 등에 많이 들어있지. 특히 아몬드와 호두는 점심 간식으로 좋단다. 민수는 점점 더 흥미를 느끼며 노인의 말을 따라갔다. 세 번째는 포도당이야. 노인이 설명했다. 뇌는 에너지를 주로 포도당으로 얻기에 충분히 공급해주는 것이 중요하다네. 그러니 너무 단 음식을 피하면서도 건강한 탄수화물, 즉 곡물류, 특히 통곡물빵이나 귀리를 섭취하길 권하네. 네 번째로는 비군 비타민, 특히 비타민 B6, B9, 그리고 B12. 노인은 계속했다. 이들은 신경계통이 원활하게 작용하도록 도와주며 붉은 고기와 계란, 그리고 녹색 잎채소에 많이 들어있지. 마지막으로 노인은 다섯 번째 영양소를 소개했다. 마지막으로는 아연이야. 아연은 신경전달 물질을 조절하고 인지 기능을 개선해주지. 아연은 굴, 육류, 콩류에 풍부하게 들어있어 다양한 식단을 유지하되 이런 음식들을 꼭 포함시키도록 하게. 노인의 조언에 큰 감명을 받은 민수는 집으로 돌아가 식탁을 새롭게 정비하기 시작했다. 그는 매일 식단에 노인이 일러준 5가지 영양소를 균형 있게 포함시키며 하루하루의 변화를 관찰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민수의 집중력과 기억력은 놀라울 정도로 향상되었다. 그는 다시 한번 열정적으로 학문에 열중할 수 있게 되었고 마을의 모든 이들은 그의 변화에 크게 놀랐다. 시간이 흐르면서 민수는 그저 똑똑한 청년이 아닌 건강한 식생활로 두뇌의 힘을 극대화하는 법을 배우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존재가 되었다. 많은 사람들이 그의 조언을 받아들였고 마을 전체가 건강하고 지혜로운 공동체로 발전하게 되었다. 모든 것은 그저 영양에 관한 작은 관심과 그것으로부터 시작된 변화 덕분이었다.